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왜 웃으시죠? 아무도 안 듣는데 돌아왔다고 한다. 오늘은 최근에 읽은 책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짜자잔! 검사내전 드라마도 하고 있죠. JTBC에서 JTBC. 드라마를 한다고 들었는데 검사내전에 대한 짧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검사내전은 생활형 검사죠. 김웅 실제 검사님께서 사건을 수사하면서 느낀 바와 그런 법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거는 이론, 그리고 뭐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자유롭게 기고한 글인데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큽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기공화국이 나옵니다. 사기에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가장 교훈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책을 다 읽었는데 우리 사장님은 책을 딱 절반을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거의 다 읽었죠. 3분의 2 이상이 읽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검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법의 본질이라고 한 마지막 4챕터가 있어요. 네. 그 4챕터에서 진짜 본인의 의견은 그쪽에서 다 나오고 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정말 재밌게 그냥 무슨 네. 수사 활극부를 한 편 보는 듯이 네. 저도 처음에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야, 이거 영화로 만들면 진짜 재밌겠다. 네. 영화나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면 너무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점점 진지해지는 내용과 그 법의 본질이라는 부분에서 김웅 검사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법의 역할과 우리나라 헌법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이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분이 글 쓰는 방식? 네. 아니, 글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지? 표현이 너무 예술이에요. 네.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썼고 네. 사기공화국에서 저는 그 하이타이 할머니 네. 하이타이 할머니에 빵 터져가지고 처음부터 막 그걸 읽으면서 지하철에서 진짜 저 정신 나간 여자 마냥 저 혼자 웃어대고 했던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마냥 웃기지만 않았어요. 그런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얼마나 그런 사기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가정이 파괴되거나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례들을 보고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함을 느꼈어요. 우리나라는 법이 엄연히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법만으로도 그런 것들이 그런 피해자의 아픔은 치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발생하지 말게끔 법이 존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법으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그 처벌받은 사람만 처벌받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무엇으로도 그 보상을 할 수 없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이제 3분가? 4분가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네. 그 회복적 사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법제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고소를 하고 그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반면에 피해자에 대한 그 피해자를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해주고 피해 당한 사람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에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이 검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 대책이나 이런 걸로 이제 회복적 사법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미 유럽 같은 데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고소나 고발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걸로만 이제 그게 그 법원의 주 역할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고소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로 화해하고 이 가해자가 반성하는 기미가 있다 했을 경우에 이제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는 뒷부분에 읽어보시면 더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김웅 검사님이 지금은 아마 그 후배들을 가르치시는 역할에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더 잘 하시겠지만 이런 책이 우리 대학교나 이런 데서 법에 대한 그런 기초 교양 과목이나 이런 데 네. 교과서로 충분히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할 만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 본질이나 의미를 한번 고민해 보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 중에서 이제 일단 사기공화국 그쪽을 읽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아, 인상 깊었던 사건이요? 뭐 자주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욕심 때문에 정말 그게 사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욕심에 눈이 벌게 되면 그 사기로 보지 않고 맹목적 미신으로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 발생한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사기를 당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제가 느낀 것은 검사님의 그런 법에 대한 깊은 고민, 그리고 그냥 그 어떤 사건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결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지금도 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 그 법이 정말 정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왜 법이 무엇인가라는 그 궁극적인 물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는 것 같고,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하는 여정 속에 있다라는 점을 듣고 나서, 저도 한편으로 이 법에 대한 그런 고민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64쪽에 보면은 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책을 잘 이해해 보려고 네. 좀 쓰면서 책을 읽는 편이다 보니까 제가 좀 기억할 만한 거는 좀 써서 읽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는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꽤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네. 흔히 수학, 과학을 배우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 굳이 수학과 과학을 배우는 이유는 이성과 논리에 따라 판단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함이다. 물론 대부분 그런 과학적인 사고체계는 졸업장 속에 남겨두고 나온다. 그래서 고등교육과정을 마쳤음에도 우리는 미신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오류와 맹신의 순교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 논리와 이성의 천적은 부조리가 아니라 욕심이다. 라는 그 네.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의 그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는 그냥 정말 유쾌하고 재밌게만 네. 특히 그 하이타이 할머니한테 네. 옥시크린 언제 넣어주냐 이런 네.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를 그렇죠. 들었을 때 개거품을 물기 위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서 하이타이를 물고 환으로 뭡니다. 하이타이와 최후의 마지막 방법으로 거품을 물고 개거품 물면서 쓰러지셔서 보통 사람도 다 놀래겠죠. 그걸 간파했을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할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할머니 장난 그만 치세요. 라고 이제 딱딱하게 네. 말할 것 같은데 그 책에 쓰여있는 바에다 이 검사님이 귀에다 대고 할머니 옥시크린 언제 넣어드려요? 네. 지금 넣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네. 그런 부분이 이분이 정말 재치 넘치고 이 검사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힘든 생활일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엄청난 서류와의 싸움 같아요. 서류와의 싸움과 그다음 못된 네. 사람들을 맨날 만나야 되고 그 사기공학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면서 내가 과연 이 사람하고 내가 이런 질문을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짜증이 나고 할 것 같은데도 그런 생활에도 이분이 굉장히 유쾌하게 대처하시고 네. 그런 상황을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물론 스트레스 네. 받으시겠죠. 하지만 표현은 이 책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그런 것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며 내가 정말 세상 공부를 하는구나 이런 네. 사람도 있네 라고 네. 이렇게 툭툭 털면서 나가시는 모습이 네. 요즘 직장 생활을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야 되나 위안과 교훈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나도 회사 생활을 좀 짜증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요거를 유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교훈을 저는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생각을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따뜻한 분인 것도 같고요. 그런 분, 그러니까 박여사 사건, 도박 관련해서 맞아요. 이제 뭐 도박이 원래 도박을 개장시키면은 그 도박을 개취했기 때문에 죄가 가중처벌되는데 또 그런 사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인간적인 판단도 좀 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박 방조죄를 주시더라고요. 박 여사한테. 그 책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튼 그런 면도 보였고, 그리고 어떤 선배 검사님이 나갈 때 저희 이제 배 한 부속품이다. 나사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이게 배의 선장이 아니고 그 배가 가는데 나사의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그 커다란 배에 있어서 배에 나사의 그렇죠. 역할을 하고 네. 나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쇠가 떨어지지 않게 이 배가 철이 떨어져 침몰하지 나가지 않게 않도록. 그렇지. 그 철을 꽉 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리고 네. 나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라는 그 선배의 말에서 그 요즘 검사님들의 그런 정치형 검사나 이런 분들 때문에 싸잡아서 욕먹는 이런 생활형 검사들까지 욕을 먹어야 되는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의연하게 넘기셨던 네. 선배 검사의 얘기가 나오죠. 좋은 검사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다 네. 그렇잖아요. 네. 일부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다 같이 그 직군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도 뭐 그런 그럼에도 사회가 불구하고 네.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네.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고 네. 그래도 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네. 저도 생각합니다. 네. 자. 어떤 거 말고 제가 마음에 팍 와닿던 글귀 하나만 네. 네. 두 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커피 프랜차이즈 네. 점을 내겠다는 친구분, 회사를 네. 그만두고 커피 프랜차이즈를 내겠다는 친구분에게 했던 그 얘기인데, 일단 우리에게 꽃다운 청춘이란 것은 없었다. 꽃다운 청춘이란 드라마 주인공이나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젊었을 때도 지금처럼 구질구질했고 늘 허덕였다. 게다가 목 좋은 곳의 카페와 함께하는 여유로운 노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건 서울의 건물 같은 것이다. 지천으로 깔려있는데 우리 몫은 없다. 이 표현이 네. 진짜 주옥 같은 것 같아요. 또 있어요? 그리고, 네, 하나입니다. 네. 네, 우리가 인생에서 제가 나중에 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주변의 누군가에게 제가 충고를 할 때 이 말을 항상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충고하려면 애정을 빼고 주저하지 말고 심장을 향해 칼을 뻗듯 명확하고 고통스럽게 해야 한다. 듣는 사람의 기분까지 감안해서 애매하게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 네. 이분이 이제 검사 생활 17년이셨나? 그 당시에는 그 20년 가까운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 저도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요 근래 무슨 책을 읽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지만 올 한 해 읽었던 책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올 한해 읽은 책 중에 가장 몇 권 안 되지만 정말 몇 권 안 되죠. 몇 권 안 되죠. 그 중에 제일 낫네요. 한 권 되나요? 두 권은 되겠죠. 두 권이죠. 두 권 중에 제일 좋은 거죠.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웅 권사님께서 피의자의 구속일까요? 이제 피의자 신문이 끝나고 이제 모든 처분이 끝났을 때 항상 믹스 커피를 주셨다고 합니다. 피의자한테. 저희도 이제 믹스 커피 드시러 갈까요? 네, 아니요, 저는 내린 커피 먹을래요. 네. 믹스 커피 먹으면 살쪄요. 자, 오늘 밤이 네. 늦었는데 여러분들 꼭 읽어보셨으면 검사내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 이 영상을 모르겠다. 네.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감사합니다. 밤 보내세요.